바로 두 번째 이슈 들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요, 오동훈 공수처장 후보 의혹들이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윤석열이가 지금 정진석이 오늘 나와가지고 아니 이거 뭐냐, 지금 공수처에서 수사하고 있는데 이거 기다려야지, 이거 왜 그러냐 막 이야기하는데 이미 너무 늦었고 공수처장 지금 취임하려면 한 달은 더 있어야 돼요. 약 한 달은 있어야 돼 무조건. 근데 과연 이 공수처장이 한 달 동안 버틸 수 있을까?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막 의혹들이 나오죠.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지금까지 며칠 안 됐지만 공수처장 오동훈 씨 관련해 가지고 지금 나오는 의혹들을 보면은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 정도는 뭐 별거 아니지,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제 생각으로는. 그런데 문제는 이게 공평해야 되잖아요. 공평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언론들이 민주당 의원들, 민주당 후보들한테 했던 기준으로 보면요, 이 사람은 공수처장 못해요 지금. 왜냐하면 한겨레가 오늘 단독 보도 내용을 보면은 공수처장 후보 딸이 20살 때부터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돈 벌었다고 하는데, 요 기사 안에 지금 이 오동훈 씨 갖고 있는 의혹들을 좀 정리를 했어요. 우선 첫 번째 어떤 의혹이 있습니까? 어떤 의혹이 있냐면 그 딸이 20살 때, 지금은 24살인데 20살 때 엄마가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이 있어요. 그 부동산을 4억 2천만 원에 구매했다는 거야. 딸이 엄마 부동산을 4억 2천만 원 주고 구매했대요. 아니 그 딸이 돈이 어딨어서 그 돈을 아빠가 딸한테 3억을 증여했대. 증여. 그리고 1억 2천만 원은 이주비 대출 받아가지고 구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이 재개발을 앞둔 지역이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빠르게 명의를 주려고 한 건지 뭔지 모르겠지만 딸이 엄마한테 4억 2천만 원에 구매하는데 아빠가 3억을 증여했고, 증여세 냈겠지요 뭘. 3억을 증여했고 1억 2천은 재개발 지역들 이주비 대출 가능하잖아요. 이거 받아갖고 했다는 겁니다. 사실 이거 뭐 문제가 됩니까? 우리 일반 사람들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보면 안 돼요. 민주당 의원 중에서 이런 거 나왔어 봐요. 이게 합법 부법을 떠나갖고 이거 얼마나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20대 딸한테 돈을 3억을 증여해서 부동산 재개발 지역 아파트를 살 수 있게 할 수가 있냐? 얼마나 지랄했겠습니까? 그리고 오 후보자가 3억 증여세 냈다고 하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런 문제도 저는 솔직히 말하면 이거는 뭐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지만,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이나 저 국민의힘이 했던 짓을 보면 이 오동훈 후보자 이 문제 그냥 넘어갈 문제는 아닌 거죠. 불법이냐 합법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그랬어? 두 번째, 그 딸이 대학 다닐 때 20살에서 23살 그 대학 다닐 때거든요. 대학 다니고 있으면서 대학생 신분으로서 아빠 소개로 세 곳 로펌에서 근무하면서 3,700만 원 소득을 얻었대요. 아니 3년 동안 3,700이면 은 뭐 큰 돈이 아니잖아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무슨 정식 근무가 아니잖아요. 대학생으로서 학교 다니면서 그냥 알바하면서 돈 벌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과연 공정한 거냐, 이거 아빠 찬스 아니냐, 그런 말 나오는 거지. 더군다나 그 부인도 오 후보자가 일하던 법무법인을 4년 동안 일하면서 1억 9천만 원 벌었다는 거죠. 이거 뭐야? 물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 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보수 언론들이 민주당 후보들한테 시비 걸고 뭐 하나하나 다 트집 잡아가지고 이게 말이 돼? 라고 지랄했던 거 따지면요, 이 문제도 넘어갈 문제 아니죠. 사실은요 이거는 문제가 있죠. 뭐냐면 그 딸이 전세에 사나 봐요. 근데 전세 보증금 3천만 원을 빌려줬대요. 그런데 빌려준 다음에 요번에 공수처장 후보가 됐잖아요. 갑자기 차용증을 썼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지? 사실은 이건 빌려준 게 아니죠.
지금 이 내용을 보고 유출을 해보면 딸이 전세를 얻으니까 아빠가 3천만 원 준 거예요. 준 거지. 그러면 아빠가 3천만 원 주면 안 됩니까? 줄 수 있지 뭘. 대신 증여세를 내야지. 증여세. 근데 증여세를 안 낸 거야 지금. 안 내놓고 아 이거는 사실 준 게 아니고 빌려준 거다라고 말하려고 갑자기 차용증을 쓴 거거든요. 아 빌려준 거면은 이자가 있겠네? 이게 중요합니다. 이자 있는지 확인해야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거짓말이죠. 거짓말. 3천만 원 그냥 준 거지 뭘. 여러분 원래 부모가 자식한테 돈을 그냥 주고 증여하면은 이거 다 증여세 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우리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막 살기도 하지만 공직자가 이런 고위직 공직자 달라고 하면요 이런 거 다 따져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빌려준 게 아니고 그냥 준 거예요. 근데 증여세 안 내고 준 거지. 근데 뒤늦게 빌려준 것처럼 꾸미면서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게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거짓말은 보통 문제 아닌 거죠.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거. 이건 조선일보도 보도를 했었는데요. 오동훈 공수처장이 판사였잖아요. 판사 그만두고 변호사 딱 처음 개업했을 때 맡은 사건이 뭐냐. 미성년자를 상습으로 성폭행한 범인을 변호했다는 거예요. 저는 변호사로서 아무리 흉악 범죄자라도 변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 거고 대한민국 보수 언론들 또 대한민국 저 보수 정당 새끼들은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아니 당장 얼마 전에 조수진 변호사 성추행범 변호했다고 사실은 거의 다 된 강북을 공천 받아갖고 국회의원 되는 거 이거 포기했거든요. 그랬잖아요. 얼마나 흉악한 사람을 몰았어. 근데 이 오동훈 후보가 변호한 이 성폭행범 있죠. 이 새끼는 진짜 흉악한 새끼예요. 그리고 실제로 지금 법원에서 대법에서 7년 나와가지고 형을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새끼가 얼마나 나쁜 새끼냐면 볼까요? 2018년부터 미성년자 4명을 강간했어요. 그리고 간음 유인 미수 했다는 거예요. 우선 17년 12월과 18년 8월에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12세, 10세 소녀 미성년자를 숙박업소로 유인해갖고 성폭행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2018년도에는 4, 5월 달에 또 모바일 게임 채팅으로 9살, 10살 아이들한테 음란한 문자, 그림 전송하거나 피해자를 성폭행하기 위해서 숙박업소로 유인하려다가 미수에 쓰다는 거예요. 이거 진짜 나쁜 새끼죠. 그냥 성인들도 아니야. 9살, 10살, 12살 그런 아이들을요 성폭행을 했다니까요 진짜로. 근데 그런 새끼를 변호하면서 오동훈 씨 어떻게 논리를 폈냐. 피해자를 강간하거나 폭행한 적 없다. 피해자 출생신고가 잘못되어서 실제로는 만 13세 미만이 아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그러니까 미성년자를 성폭행하거나 추행하면 더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출생신고가 늦은 거야. 그러면서 변호했어요. 판사가 어떻게 판단했냐? 이 A씨가 얼마나 악질이냐면 그 모바일 게임이 초등학생들이 많이 쓰는 모바일 게임이래요. 그래서 A씨는 초등학생들이 즐겨하는 모바일 게임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에게 접근한 다음 자신을 의대생으로 속이고 미성년자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이들을 가늠한 목적으로 유인했다 해가지고 징역 10년 줬는데 2심에서 7년으로 감형됐고 대법에서 확정이 됐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이 정도면은 공수처장 못하지요 사실. 못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상해. 민주당 쪽 사람들이 이렇게 됐으면은 지금 난리가 났을 거예요. 언론에서 난리가 났을 텐데 이 사람 지금 국민의힘에서 추천한 사람이고 윤석열 정부 공수처장 될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언론들이 조용해. 왜 이렇게 조용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제가 이렇게 방송하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아니 아버지가 집사라고
3억 줄 수도 있지. 딸이 엄마한테 돈 주고 집 살 수도 있지. 재개발 지역인데, 재개발 지역 가지고 있으면은 부동산 뭐 세금 같은 거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딸한테 명의 주려고 했나 보지. 그렇게 그냥 관대하게만 넘겨버리려 그래. 근데 관대하게 넘길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좀 문제를 똑같이 봐야 돼요. 사실 저도 이거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넓을 수도 있어. 또 미성년자 성추행하고 강간한 사람들 변호하면 어때? 이 변호사는 다 변호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안 했잖아. 근데 국민들도 웃긴다니까요. 관심이 없어 사실은. 근데 그게 뭐냐면 조중동이 시끄럽게 안 하니까. 원래 보수 언론들이 이걸 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방송에서 때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것들이 안 때리면 그냥 국민들도 그렇고 사람들도 관심이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그냥 넘어가. 근데 이것들이 때리면 대단한 것처럼 얘기를 해. 아니 김남국이 지금도 보니까 김남국 민주당으로 복당된다와 관련해갖고 막 기사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코인 김남국 민주당으로 복당될까? 막 지랄하고 있어. 아직도 김남국 앞에 코인 그러는데 코인 하면 어때? 코인 좀 하면 어때? 대단해 이게? 코인 하려고 뭐 의정활동을 못했어? 사실 불법이야? 그런데 사실은 이거 만약에 조중동이나 보수 언론이 김남국 코인 문제를 이렇게 그냥 한 달 내내 방송 안 했으면요 문제도 안 되는 거거든. 근데 한 달 내내 방송을 하고 기사가 나오니까 대단한 문제처럼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런 기준으로 지금 공수처장 후보자 문제를 계속 방송을 하면요 이 사람 공수처장 못해요 지금. 근데 기사가 없어. 기사가 없어. 성폭행범 이렇게 미성년자 성폭행범을 변호했는데 더군다나 변호 논리도 얼마나 사악합니까? 그런데 그냥 조용히 있어요. 이게 얼마나 족같습니까 진짜. 이러니까 언론 새끼들이 욕을 처먹는 거예요. 언론이란 새끼들이. 어떻게 똑같은 문제를 이렇게 다르게 보도를 합니까? 더러운 새끼들. 어저께 조수진 변호사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어요. 조수진 변호사? 조수진 변호사가 과거에 뭐 성추행 문제 관련해갖고 변호했다고 이거 갖고 언론들이 얼마나 지랄했습니까? 근데 지금 그 언론들이 다 하나하나 정정보도하고 있죠. 그런데 어저께도 그 문제와 관련해가지고 조수진 변호사가 서울신문에서 정정보도를 냈습니다. 라고 페이스북에 올렸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선거가 끝난 지 벌써 한 달이 지나가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조수진 변호사는 지금 자기 공천 받은 다음에 한 2, 3일 동안 기사가 엄청 나왔잖아요. 조수진 변호사 공격하는 기사가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그 기사와의 싸움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런 기준으로 보면 오동훈 씨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그냥 막 쏟아져야 돼 지금. 근데 사실 조선일보가 뭐 이렇게 한번 내고 그러고 나서 별로 없어요 이 얘기가. 이래 되는 겁니까? 웃긴 거죠. 과연 이 언론 새끼들이 어떻게 보도하는지를 지켜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언론이 기레기란 말 듣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보도하는 양태가 바뀌잖아. 보도 양이 바뀌고 이러면 안 되죠. 공수처장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조수진 변호사, 1기 변호사, 국회의원 1명, 국회의원 다 중요하지만 국회의원과 공수처장 중에 누가 더 비중이 있어요? 둘 다 비중이 있지만 저는 공수처장이 진짜 비중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공수처장 이거 그냥 이게 넘어갈 문제입니까? 공수처장 굉장히 중요한 자리 아닙니까? 더군다나 지금 최상병 특검이라든가 최상병 수사라든가 외압 수사라든가 김건희라든가 지금 수사 맡은 거 되게 많거든요. 그럼 얼마나 중요한 인물이야. 그럼 중요한 인물에 대해서 이런 의혹이 있으면 보도를 많이 해야지. 중요한 만큼. 왜 안 해? 왜 안 하냐고. 나쁜 새끼들. 그래서 과연 오동훈 씨에 대해서 앞으로 보도가 얼마나 나올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